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선생님은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의 시즌2의 도덕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천안 월봉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다가 작년 3월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만날 겁니다. 지금이 몇 시죠? 그렇죠, 2시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2시 이때마다 함께 만나도록 할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시즌 1 때 선생님이랑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선생님의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우리 여기에 보면 핸드폰에 하트 표시가 있죠. 그래서 채팅창에 대답을 해주면서 선생님 소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선생님이 2가지 문제를 줄게요. 그럼 첫 번째,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도덕 담당은 땡땡땡 선생님이다. 그리고 2번, 선생님은 땡땡땡을 아주 매우 많이 좋아한다. 물망초, 진이, 유진이, 심재호, 디펜스. 선생님의 성을 바꿔버렸어요, 인서가. 이성우, 젤리, 서장훈, 점점점 다 너무나 잘 얘기해줬어요. 고마워요. 네, 선생님 이름은 노영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뭘 가장 많이 좋아해요? 우리 김건희, 김찬호 친구가 방학식이라고 했는데, 네, 방학식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아마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선생님은 분홍색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근데 분홍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여리다고 해요. 그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해요? 우리 닭꿀빵도 노영현 분홍색 맞췄어요. 너무 대답을 잘해주네. 파랑색을 좋아해요. 파랑색. 파랑색을 좋아하는구나.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세련미가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빨간색 하면 따단따단딴. 우리 아마 월드컵 생각날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노영현 분홍색이 답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간단히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도덕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거를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보면 여기에 AAA라고 적혀져 있어요. 트와이스, 사나, 다현도 분홍색 좋아해요? 네, 나도 분홍색 좋아해요. 안지섭 친구, 남자는 핑크죠, 그쵸? AAA 하면은 뭐가 생각나? AAA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선생님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그치, 이성우 친구 맞아요. 건전지예요. 우리가 흔히 AA 건전지를 많이 쓰는데 AAA는 제일 작은 건전지예요. 그렇게 작은 건전지처럼 선생님이 굉장히 소심해. 그래서 너희 친구들이 채팅창에 이상한 말을 쓰게 되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분홍색을 좋아해서 조금 여리다고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운 말 사용하는 거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 2번째, 긴장하면 선생님이 랩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말이 좀 빠른데 이렇게 막 긴장을 할 때는 더 말이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의 특징 알지요? 노트북에서 우리 막 인터넷 뭐 할 때 창 닫으려고 X표 딱 클릭 한 번 하면 되는데 막 다다다다다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저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문 닫힌 버튼 딱 누르면 되는데 그거 그냥 여러 번 다다다다 누르는 사람 있지? 나예요. 저랑 선생님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걸 초록색 하트 혹은 111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맞아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내 말이 좀 말이 좀 빨라요, 지금. 초록색 하트를 날려주네. 응?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소통이 참 잘 된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하트를 날려주면 됩니다. 본드 우드락 친구 고마워요.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즌2에서 함께할 단원을 도덕 교과서의 목차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덕2, 도덕 2권의 목차를 보면요. 그 전에 시즌1에서의 선생님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대단원 1단원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일주일에 2시간을 아마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을 중단원, 1단원, 2단원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이 4월 10일 금요일이에요. 이때는 정의로운 국가로 만날 거고요. 그리고 17일, 24일, 5월 1일까지 해서 총 4회를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관련된 학습 자료는요, 우리 에디수 충남 온라인 학교 학습 자료실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출력하던지 아니면은 컴퓨터에 띄워놓던지 해서 같이 보면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제 문제 풀며 도덕함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퀴즈 할 거예요. 퀴즈를 할 건데, 우리 이 퀴즈는 너희가 시즌1에서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학습을 했나라는 걸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친구들은요, 채팅창에 나와 있는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핀 번호를 알려주면 그 핀 번호를 치고 그 다음 각자의 닉네임을 설정해서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우리 닉네임을 만들 때 너무 이상한 말을 쓰거나 좋지 않은 말을 쓰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닉네임을 쓸 때 장난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링크 주소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에러 떠요? 이제 선생님 걸로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제 채팅창에 새로운 주소가 지금 입력이 됐어요. 그 주소 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핀 번호를 알려줄게요. 이제 들어가지죠? 되죠. 그쵸? 그러면 핀 번호를 586223을 넣어주세요. 핀 번호를 586223. 네, 586223을 클릭해주세요. 586-223이라고 치면 됩니다. 586-223. 그러면 지금 참여자 수가 4명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한 50명 정도까지 들어오는 걸 확인한 후에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재호, 김지훈 친구까지 해서 22명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조금 더 한 50명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다 참여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아니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30명 들어왔고요. 31명, 50명까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시작 버튼 누를게요.
카드 사랑해 류동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 키드 사랑해구나. 37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스피드 퀴즈 같은 거예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이 한 10문제 정도를 3학년에서 하니까 조금 오래 걸려서 이번에는 한 5문제 정도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이두엽 친구가 말한 것처럼 카우시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52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플레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왔어요? 지금 55명 들어왔어요. 지금 막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58명. 선생님이 이제 시작 버튼 누를게요.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시간 안에 클릭을 하셔야 돼요. 가상 공간의 특성이 아닌 것은? 빨리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네, 특성이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없지요? 그 다음 2번 빠르게 누르셔야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 OX. 거의 다 잘 맞춰줬네요. 맞아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NCT 사랑의 친구가 계속 1위를 하네요. 다음 3번. 당사자 간의 협상이 어려울 때 제3자가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은? 잘 맞춰줬네요. 우리 아마 협상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는 제3자가 개입한다라는 건 조정과 중재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넌센스 퀴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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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을 5번 말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잘 맞추네요. 맞아요. 하이파이브입니다. 선생님, 이런 아재 개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잘 풀어주세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갈등 해결 방법은? 잘 맞춰줬습니다. 맞아요. 협상이에요. 협상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요. 제3자가 끼게 되면 조정과 중재지요. 이렇게까지 해서 박수 쳐주세요. 우리 NCT 사랑의 친구가 1등을 했고요. 김민기 얼굴 최고가 2위, 별빛이 3위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시즌 1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즌 1 때 대단원 1단원의 내용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시즌 2 때는 대단원 2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까 진도학습표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걸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주제가 아니라 도덕함 주제예요. 도덕함이 뭔지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도덕함이 뭘까요? 도덕함? 보면 doing more를 뭘 한다라는 거야. 뭘 한다라는 거지? 그쵸. 도덕을 한다라는 겁니다. 게임이 조금 렉이 걸려서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쵸? 그럼 우리 다음에는 선생님이 다른 게임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 도덕함은 doing more입니다. 그쵸?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탐구와 도덕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도덕적인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doing moral, 바로 도덕함인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정의로운 국가이고요. 학습 목표는 1번, 국가와 국민의 삶과에 대한 내용, 그 다음 2번,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부터는 바로 이 국가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왜 이럴까 봐보면 우리 도덕 교과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필요한 도리와 약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도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별로 내용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신과의 관계라고 해서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자아 정체성 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도덕적 추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할 내용은 바로 이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근데 아마 1학년 때도 도덕 1권에서 이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1학년 때는 인간 존중, 문화 다양성, 세계 시민, 윤리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봤다면 우리가 도덕 2권에서는 도덕적 시민과 사회 정의, 그다음 북한과 통일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은 영역별로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얘기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현실 공간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걸 봤어요. 우리 오늘은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의 정의라는 가치를 지닐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먼저 국가라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국가는 어떠한 요소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보면요.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는 살아가는 국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영토. 이 영토는 영해와 영공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선. 그리고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인 주권으로 구성되는 게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은 우리 아마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은 사회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가정이 모여 마을이 되고 또 마을이 모여서 국가로 만들어지는 즉 사회적 본능에 의해서 나라가 국가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입장은요. 보면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번에는 만화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여기 있는 3명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이익부터 추구할 거야. 이랬더니 그 다음 이렇게 싸우다가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마지막 그림에서 사회계약이라는 걸 같이 두르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기로 약속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즉 홉스 하면은 혹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도전 골든벨에서 마지막 골든벨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홉스는 사회계약론자는 홉스로크 루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홉스가 나왔으니까 홉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 초록색깔 하트가 떴네요. 쌤이 너무 빨리 얘기했나 봐요. 미안해요. 좀 천천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회계약론자 중에 홉스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라고 봤습니다.
즉 내가 이익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권리를까지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는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제가 나한테 와서 날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갈지도 몰라. 얼마나 불안하겠어.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제대로 못 살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권리까지도 모두 다 포기를 하고 그걸 다 위임해서 국가를 만들자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본능에 의해서 나라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회계약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주장 간의 차이점인 거지요. 하지만 두 입장 모두 개인이 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오늘은 4월 10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국가가 어떠한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거기에 살아가는 구성원인 국민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A 나라의 대표와 B 나라의 대표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의 구성원일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A 나라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력에 따라 돈을 벌고 소득의 최소한을 세금으로 냅니다.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유지 등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줍니다. 라고 했고요. 즉 A나라는 구성원의 삶에 최대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각자에게 좋은 것은 각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을 전제하여 펼치는 견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B나라를 볼게요. B나라의 대표는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A나라와 굉장히 다르네요. 개인이 교육이나 의료 등 복지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즉 B나라는 구성원의 삶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무조건 옳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는 구성원들이 진정한 자율성을 펼칠 기반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견해지요. 그렇다면 내가 A의 나라의 국민이라면 아니면 B나라의 국민이라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어느 나라에서 더 살고 싶으세요? A나라, B나라? 1교시 45분이죠. 우리 다 2시 45분에 끝납니다. A나라, B나라. 어느 나라에 사는 게 좀 더 봐볼까요? 우리 A나라는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거고 B나라는 최대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국가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구성원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나라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만 맡고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김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래도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겠지요. 반면에 B나라는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다 보면 구성원 개인이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사용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요.
이처럼 국가의 유형에 따라서 구성원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구성원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와 그 안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네, 친하게 지냅시다. 네, 우리 친하게 지내도록 할게요. 그쵸? 우리 이성우라는 친구가 A랑 B 둘 다 합치면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쵸? 한쪽은 너무 개입을 하지 않고 한쪽은 너무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적정 수준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 이성우 친구 잘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우리 볼게요. 국가와 우리 개인은 함께 발전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은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고 개인의 발전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즉 국가가 불안정할 때에는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여기 제시되어 있는 신문 기사를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 크메르르즈 정부는 화폐와 무역이 필요 없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아무 죄가 없는 시민 200만 명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어떠한 국가의 모습을 띠는 데에 소속해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국가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살펴본 기사처럼 정부가 국민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등 국가가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기사에서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한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여기 아무 죄가 없는 국민들을 학살했던 신문 기사 내용을 봤어요. 즉 국가가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쵸,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인권 존중이 필요해요. 우리 조정현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인권 고마워요. 하혜 친구가 인권을 보장한다 라고 대답해줬어요. 고마워요. 우리 하혜 친구와 조정현 친구 답변 고마워요. 네, 이처럼 바로 인권 존중이 우리 정의로운 국가의 요건 첫 번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인권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바로 보편적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아래 부분부터 한번 봐볼게요. 정부 정책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부유한 사람이 편법을 써서 법적 처벌을 피하는 일을 막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평등이라는 가치. 그 다음 중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복지라는 가치고요. 그 다음 북한과 평화적으로 교류하여 정쟁을 방지하겠습니다. 바로 평화라는 가치입니다. 우리 가치는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중요하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가 추구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치는 보편적 가치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앞에 사진에서 본 거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라고 했었지요. 내전에 의해서 왜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했던 그 사진 봤던 거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한 친구가 가상, 선거 공약 만들기 활동했었던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유평화 이와 같은 가치가 다 무슨 가치라고 했지요? 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보편적 가치에는 자유, 평등, 복지, 평화가 있고요. 아까 하나 살펴보지 않은 인권은 앞에서 얘기한 인간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제도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정의, 곧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공정성이 보장되어서 국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도,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게 가장 마지막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국가와 국민의 삶의 관계와 그 다음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doing moral 도덕함이란 건 도덕적 탐구와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인 나는 그런 보장을 받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도덕적 탐구와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즌2부터는요, 시즌1 때와는 다르게 과목별로 과제가 2개씩 제시가 돼요. 근데 이 과제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과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의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과제를 하셔도 됩니다. 학습 자료와 과제 파일은 우리 에듀슈 충남의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선생님이 다 올려놓았습니다. 과제 2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아까 퀴즈를 했어요. 그쵸? 그때 내가 만드는 막간 퀴즈, 선생님은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수업 중간에 막간 퀴즈, 연극의 막과 막 사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하는 퀴즈, 넌센스 퀴즈를 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조금 더 지루한 수업을 좀 더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정의로운 국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에 댓글로 다느냐? 여기 보면 우리 초록색 B라고 적힌 것 어디? 맞아요. 선생님이 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의 게시물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밴드에다가 이미 과제 관련된 걸 이미 다 올려놓았습니다. 밴드는요, 밴드 검색할 때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2 도덕이라고 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밴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과제를 제출하고 또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밴드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 주소는요, 이 학습 창에 다 올려놓았어요. 거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제 필수인가요? 라고 최영대 친구가 물었는데요.
이 과제는요. 네, 맞아. 하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네요. 고마워요. 영상 설명, 나의 학습 자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네요. 우리 밴드 발표해서 여기에 과제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오늘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